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AI학과 AI 대학원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인과 모형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인과 모형, 커설리티에 관련된 좀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AI 분야에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이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과 모형, 커설 AI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서 비전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2012년도에 딥러닝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태스크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내에 있는 오브젝트를 찾아주는 로컬라이제이션을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는 이미지 내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찾아주고 그 객체의 바운딩 박스와 레이블을 추정을 해주는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그 뒤에는 픽셀 단위의 이미지를 분할해주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AI가 발전된 과정을 보면은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으로 해서부터 디텍션, 세그멘테이션까지 점점 더 어큐레이트한 프레딕션을 만들도록 발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발전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 비전과 랭귀지가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랭귀지를 연결하는 가장 첫 태스크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태스크가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태스크입니다. 이런 이미지 캡셔닝에서는 우리가 랭귀지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이해를 하기를 위해 이미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태스크에서는 입력으로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비전이죠.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딥 시스템, CNN 그리고 RNN을 포함을 하는 딥 시스템을 통과를 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이제 캡션이 생성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뭐 a group of people shopping at an outdoor market 혹은 there are many vegetables at the fruit stand와 같은 이제 랭귀지의 캡션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이 되어서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라는 테스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내용은 요 Visual Question Answering에서의 방법이 주를 이루게 될 텐데요. 이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라는 테스트는 이름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그림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Visual 이미지가 입력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입력 퀘스천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이미지와 퀘스천을 동시에 이해를 해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성을 해주는 게 목적인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 비전도 잘해야 되고 이미지를 그 질문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NLP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달리티에 있는 정보를 잘 결합을 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스 리스닝까지 다 잘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랭귀지를 잇는 비주얼 랭귀지 리스닝 태스크에서는 2015년부터 이 VQA라는 태스크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비전과 랭귀지를 잇는 태스크에 비전 VQA를 해야 되냐라고 모티베이션을 좀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픽처 이미지는 뭐 어디에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런 어떤 이미지 우리가 비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어 워드로 우리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VQA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VQA 시스템을 연구를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어떤 웹에서 멀티모달 인포메이션을 뭐 활용을 한다던가 혹은 멀티모달 인포메이션을 찾기 위해서 필요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비주얼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서베일런스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VQA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제 Visually Impaired People에 대한 도움을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VQA 시스템 그리고 VQA 시스템에 어떤 연구들이 발전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인과관계 모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QA 태스크에서 좀 예제를 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VQA 태스크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으로는 이미지와 질문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와 질문으로 Who is wearing glasses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man이 이제 답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woman이 답변이 되게 됩니다. 뭐 혹은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How many children are in the bed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뭐 two라는 게 답변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one이라는 게 답변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VQA라는 태스크에서 하려는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라는 태스크의 Common Solution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모달리티, 이미지와 그리고 퀘스천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Common Solution은 먼저 이미지를 엔코딩을 해서 로우 이미지를 받아서 얘를 피처로 만들어주는 비주얼 엔코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퀘스천의 입력을 받아서 그 퀘스천을 어떤 형태의 피처로 만들어주는 퀘스천 엔코더가 있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모달리티에 대한 피처, VI와 QI, 비주얼 피처와 퀘스천 피처가 있는데 이 비주얼 피처와 퀘스천 피처를 하나로 합쳐서 답변을 생성을 해주는 어떤 퓨전 모델, F라는 모델을 통과를 해서 우리가 그런 답변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VK 모델들은 이런 비슷한 디자인 프린시플에 대해서 이제 제안이 되었고요. 여기서 비주얼 엔코더로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하는지, 퀘스천 엔코더로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하는지, 혹은 이 두 가지 피처를 이제 어떻게 합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문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비주얼 엔코더에서는 우리가 CNN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퀘스천 엔코더에 대해서는 월드 혹은 센텐스 엠베딩, 그리고 LSTM GRU와 같은 RNN 모델 혹은 트랜스포머 모델이 활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의 피처를 합치기 위해서 이제 퓨전 모델, F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간단한 서메이션 혹은 간단한 멀티플리케이션에서부터 뭐 복잡한 어텐션 방법, 바이리니 오퍼레이션 혹은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방법까지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VK 모델에서 간단한 모델들을 몇 가지를 발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심플 베이스라인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2015년에 제안이 된 방법인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를 구글렛, CNN을 통과를 해서 이미지 피처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어버스 피처로 원어 팩터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피처와 워드 피처를 컨캐티네이션을 해서 간단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MLP 레이어를 통과해서 소프트맥스에서 답변을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제안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간단한 방법으로는 2015년에 ICCV에 제출된 방법으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CNN을 통과를 해서 이미지 피처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입력으로 들어온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월드 바이 월드로, 월드 투 팩으로 피처로 바뀐 뒤에 이 이미지 피처와 각각의 워드 피처가 LSTM, RNN 구조에 입력이 돼서 이 LSTM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어텐션 기반의 방법이 제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어텐션 기반의 방법이라는 것은 혹시 이제 뭐 비전 시스템이나 혹은 이런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어텐션이라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었습니다. 이 어텐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입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보고 답변을 하기에는 좀 리던던시도 있고 컴퓨테이션하게 인디피션트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입력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만을 보고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어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의 모든 부분이 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 중요하지가 않겠죠. 이미지에서
어떤 일부분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VK 테스트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 게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텐션 온 이미지, 이미지에 대한 어텐션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코어텐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미지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퀘스천까지 어텐션이 되는 그런 방법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온 이미지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Is it raining? 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 비가 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반대로 두 번째 질문으로 What color is the work like? 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호등을 보면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텐션이라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이미지의 일부분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혹은 퀘스천에 이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이 되면서 좋은 성능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몇 가지 논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2016년에 제안된 CBPR에서 제안된 Stacked Attention Network라는 방법이고요. 아까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발표드린 이 방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Stacked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어텐션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patial Attention을 스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Fine-grained Attention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미지를 CNN을 통과를 시켜서 각각의 이미지 리전에 대한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퀘스천 같은 경우에도 CNN 혹은 LSTM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어떤 퀘스천 피처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퀘스천 피처를 가지고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퀘스천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론된 정보를 이제 우리가 퀘스천 피처에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쳐진 이 퀘스천과 어텐디드 이미지 피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미지를 어텐션을 하고 거기서 나온 정보를 우리가 답변을 생성을 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퀘스천 피처와 이미지에 대해서도 fine-grained attention이 적용된 이미지 피처를 활용을 해서 대답을 생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아래의 수식을 통해서 이 방법이 구현이 되었고 이런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논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텐션이 여러 번 진행이 되면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 What are fitting in the basket on a bicycle?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어텐션을 했을 때는 이제 질문에 정말 중요한 이 바스켓 위에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 리전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어텐션을 하면서 실제로 질의응답을 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 부분을 잘 찾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이미지에 대한 어텐션 온 이미지 방법의 되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2016년에 유입스에서 제안된 Hierarchical Co-Attention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Co-Attention이라는 기법이 제안이 되게 되었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Co-Attention이라는 것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질문에도, 퀘스천에도 이제 어텐션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sual Attention에서 우리가 이미지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Where to look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퀘스천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보면서 퀘스천 어텐션에서는 우리가 What words to listen to?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와 그리고 질문으로 What color on the stoplight is lit up? 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에 대한 어텐션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퀘스천에 대한 어텐션이 이런 단어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이런 코어 텐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퀘스천에서도 이제 월드 단위로 피처를 뽑게 되고요. 퀘스천 워드들이 있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미지의 리전에 대한 피처들이 있을 때 이 퀘스천 피처들과 비주얼 피처들을 다 모아서
C라는 공통적인 컨텍스트 피처를 만들게 되고요. 이 공통적인 컨텍스트 피처를 가지고 퀘스천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추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C를 통해서 이 이미지에서 어떤 리전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중요한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question attention, 아랫부분에서 이제 visual attention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core attention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름에서 이제 그냥 core attention이 아니라 여기서는 hierarchical core attention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ierarchical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이제 question attention을 할 때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만 attention을 하는 게 아니라 총 3가지의 레벨에서 attention을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word 레벨에서 attention을 계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question을 phrase로 나눠서 phrase 레벨에서 attention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uestion 전체, question 레벨에서 attention을 계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논문의 qualitative research를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word 레벨, phrase 레벨, question 레벨로 이제 attention 레벨이 점점점 가면서 attention을 잘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잘 찾고, 그리고 이제 question에서도 어떤 단어가 질의응답을 하는데 중요한 단어인지를 잘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바텀업 탑다운 어텐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2018년 CBPR에서 처음 제안이 되었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제안된 방법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쓸 모든 VQA, 대부분의 VQA 시스템에 사용이 될 그런 이정표가 되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2가지 어텐션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바텀업 어텐션이라는 방법과 탑다운 어텐션이라는 방법이 제안이 되었어요. 여기서 먼저 탑다운 어텐션을 설명을 드리면, 탑다운 어텐션은 사실 이전 어텐션과 굉장히 유사한, 사실상 똑같은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탑다운 어텐션은 non-visual 혹은 task specific한 콘텍스트를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task specific 한다는 것은 우리가 VQA를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퀘스천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의 리전이 중요한지를 찾는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urely visual feedforward atten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텀업 어텐션으로 이제 이미지의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오브젝트 디텍터를 통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찾아낸 뒤에 그 객체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의 중요한 객체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제안을 했고, 이 방법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다른 이제 그 추후에 나오는 논문들에도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전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VGNet이라던가 혹은 구글넷 혹은 레스넷을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이제 CNN 피처를 뽑으면은 여기서 격자 무늬의 리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격자 무늬로 나눠서 각각의 리전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에서는 이제 바텀업 어텐션으로 비주얼 오브젝트 디텍터를 활용을 하면서 이 이미지에서 이제 객체 단위로 리전을 추출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냉장고, 여기에 전자레인지, 여기에 후드, 여기에 뭐 스톱, 여기에 싱크 같은 이런 객체 단위의 이제 바로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각각의 객체들 중에서 중요한 객체가 뭔지를 이제 탑다운 어텐션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보면은 여기 네모란 박스로 쳐져 있는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찾아지게 되었는데요. 이 오브젝트들 중에서 이 질문 What room are they in?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스토브를 보고 AI 에이전트가 키친이라고 답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서 CBPR 2019년에 2가지 논문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모듈러 코어텐션 된 네트워크와 그 다음 논문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방법들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텀업 탑다운 어텐션의 방법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이제 이미지에서 fast RCNN을 통과를 한 이미지 오브젝트 피처를 여러 개를 추출하고요. 그리고 퀘스천에서도 글로브의 LSTM을 통해서 각각의 워드 레벨의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딥 코어 어텐션 러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어 어텐션 모듈에서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한 퀘스천 모달리티와 이미지 모달리티,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쿼리 가이디드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쿼리 가이디드 오브젝트 어텐션이라는 것은 이 퀘스천 피처들을 가지고 이미지에서 어떤 리전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인지를 추출을 하는 그런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텐션의 스태킹이라는 방법 혹은 어텐션 엔코더 디코더 이런 구조들을 제안을 하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논문도 CVPR 2019년에 제안된 다이나믹 퓨전 윗 어텐션 플로우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이전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고요. 이미지에서 RCNN을 통과해서 비주얼 피처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퀘스천 같은 경우에도 GRU를 통과해서 퀘스천 피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어텐션 모듈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제 인터모달리티 어텐션과 인트라모달리티 어텐션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모달리티 어텐션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미지 피처와 퀘스천 피처 간의 코어 텐션을 계산을 하는 그런 어텐션 모듈이 제안이 되었고, 그리고 인트라 모달리티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구조가 여기에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트라 모달리티 어텐션과 인트라 모달리티 어텐션이 서로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어텐션 플로우를 계산을 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MCAN, 모듈러 코어 어텐션 네트워크와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서는 한 가지 추가된 게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퀘스천 어텐션이 추가가 돼서 코어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제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뭐 이제 비전 시스템, VQA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 VQA라는 테스트가 처음 나오게 되면서 말씀드린 건 2019년까지의 논문이지만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논문들이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이 논문은 2016년에 ECCB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여기서는 데이터셋 바이어스 프로블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굉장한 뭐 LSTM, CNN, 어텐션 방법을 사용을 한 그런 복잡한 모델보다 이런 굉장히 간단한 모델, Simple MLP Structur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퀘스천,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대답 요 세 개의 모달리티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퀘스천과 answer에 대한 퍼티니스를 추론하라는 이런 굉장히 간단한 MLP 구조의 모델이 소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런 논문들의 이제 결과를,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비주얼 7 W라는 데이터셋과 이제 VQA라는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뭐 이런 방법들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방법들보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굉장히 간단한 MLP 구조의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존 소타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를 따져보면은 이제 VQA라는 데이터셋 자체에 굉장한 데이터셋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어떤 이제 질의응답, 질문과 퀘스천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퀘스천 타입들, what is, what color, what kind, 혹은 what sport, is there 이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다라고 밝혀진 게 어떤 특정한 퀘스천 타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answer distribution이 biased가 되어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color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색깔이 있지만 여기서 뭐 화이트, 레드, 블루, 뭐 블랙까지 요 네 개의 답변이 뭐 50%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what sport라는 경우에 대해서도 답변이 테니스가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is there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no라는 답변보다는 yes라는 답변이 대다수인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VQA라는
태스크에 데이터셋 자체가 이렇게 바이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NLP 모델이 그냥 뭐 질문이 What is there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 이미지를 보지 않고도 그냥 yes라는 답변을 내도록 학습이 되고 What sport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지 않고도 그냥 테니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을 학습을 하면은 그러니까 question과 answer 사이에 어떤 콜레이션을 학습을 한 거죠. 이미지를 보지 않고도 답변하도록 학습이 되면은 더 좋은 소프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그 QA 바이어스에 대한 리스폰스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VQA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데이터셋 자체를 어그멘테이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VQA라는 데이터셋이 발전이 돼서 VQA 2.0이라는 데이터셋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VQA 2.0은 여기 위에 있는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VQA V1이라는 벤치마크와 비교를 해서 이 language prior, question과 answer의 correlation을 확실히 줄인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VQA V1에 있는 question에 대해서 이런 question이 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존 VQA V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이미지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VQA V2에서는 이 첫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이지만 다른 답변을 갖는 이미지를 찾아서 Who is wearing glasses라는 질문에 대해서 VQA V1에서는 man이라는 답변밖에 없었다면 VQA V2에서는 man과 woman이 모두 answer distribution에 포함이 되도록 is the umbrella upside down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VQA V1에서는 yes라는 답변밖에 없었다면 이제 no라는 답변도 answer distribution에 포함이 되도록 하면서 이 퀘스천만 보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그 퀘스천 only prior에 대한 샤프니스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셋 자체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VQA V2.0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그 answer distribution을 다시 한번 보면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서도 특정한 데이터 이제 어떤 이제 answer들을 보면은 뭐 what sports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뭐 테니스나 베이스볼 이게 거의 60% 70%를 차지했다면 여기서는 확실히 줄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is there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yes가 대다수였다면 yes와 no가 반반이 포함되도록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셋에서 answer distribution이 좀 더 밸런스가 되도록 데이터셋을 발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셋으로 이제 2017년 CBPR에서 제안된 클레버라는 벤치마크는 기존의 VQA는 모두 리얼월드 이제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했다면 이 클레버라는 벤치마크에서는 이제 이미지가 신세틱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신세틱 이미지를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도 우리가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앤서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그 컴포지셔널 랭귀지 리스닝 그리고 엘레멘터리 비주얼 오퍼레이션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좀 바이어스가 없는 데이터셋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버 벤치마크에서 얘는 다이어그노스틱 데이터셋으로 기존에 발표된 모든 VQA 방법들이 실제로 이런 언바이어스된 데이터셋에서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VQA의 데이터셋 바이어스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VQA 2.0 혹은 클레버라는 벤치마크가 나오게 됐지만 여기서도 데이터셋 바이어스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가 않았다는 연구 내용이 2018년에 CBPR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VQA V2 was not enough to eliminate dataset bias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VQA V2 데이터셋에서 뭐 바이어스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학습된 모델의 결과를 보면은 학습 시에 뭐 what color is the dog, 뭐 what color is라는 question 타입에 대해서 트레이닝 프라이어로 대부분의 뭐 답변들이 뭐 white, red, green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학습 시에는 white라는 더그가 색깔이 답변으로 나왔겠죠. 하지만 테스트 시에 이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검정색 개를 이제 더그를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기존 모델은 이제 트레이닝 프라이어를 학습을 해서 화이트라고 잘못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is the person이라는 question type에 대해서 트레이닝 프라이어로 이제 no라는 답변이 대다수였었기 때문에 테스트 시에 답변이 yes이지만 학습 때 배웠던 트레이닝 프라이어에 의해서 no라고 답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VQA 모델이 QA 바이어스를 학습을 하고 실제로 이미지를 보고서는 이미지를 이해를 하고 퀘스천을 보고 이미지에서 좋은 정보를 찾아서 답변을 하지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아직도 있다라고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VQA 데이터셋의 트레이닝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의 각각의 퀘스천 타입에 대한 answer distribution이 모두 동일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 what sports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답변이 테니스, 베이스볼이라는 것을 보고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에도 이러한 answer distribution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게 문제였었고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게 밝혀져서 이 CBP가 2018년에는 VQA-CP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VQA-CP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CP가 Changing Prior라는 얘기 말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는 트레이닝 셋에서의 각 answer 타입에 대한 데이터 answer distribution과 validation 셋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의 answer distribution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how many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1, 2랑 3이 답변이 많았다면 테스트 셋에서는 how many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2랑 4가 많고요. 뭐 what sports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에서는 테니스와 베이스볼이 많았다면 테스트 시에는 스키랑 뭐 베이스볼, 사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할 때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트레이닝 파일을 학습을 했으면 이제 테스트 시에는 굉장히 성능이 안 나오도록 데이터셋 자체를 이렇게 바꿔보았고요. 이렇게 바꿨을 때의 결과가 기존 방법들은 오버롤 성능을 보면은 VQA에서는 35% 나오던 논문이 이제 changing prior, 이제 answer distribution이 바뀌면은 성능이 거의 다들 이제 반토막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나왔던 모든 대부분의 VQA 방법들은 우리가 VQA라는 실제 목적인 이미지와 질문을 잘 이해를 해서 좋은 정보를 찾아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셋에 존재했던 QA 바이어스를 트레이닝 프라이어만을 학습을 해왔다는 게 이제 실제 문제라는 게 여기 이 논문에서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VQA-CP라는 벤치마크에 대해서 이제 잘 하는 모델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두 가지 모델은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제안된 논문인데 이것은 아직은 이제 인과관계 모형, 커설 AI, 커설리티가 적용이 되지는 않은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VQA-CP라는 데이터셋에 좋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나온 방법들이 question only adversary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VQA 기본 브랜치에서는 이미지와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question only adversary를 만들어서 질문만 가지고도 답변을 생성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question only adversary에서 학습이 되는 것은 QA 바이어스를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QA only question only adversary가 어떤 QA 바이어스를 측정하려는 그런 프록시로서 활용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question 피처로만 가지고 question only adversary에서는 성능이 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지를 꼭 봐야지만 성능이 잘 나오게 만드는 그런 adversarial training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퀘스천만 보고서는 답변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퀘스천만 본 답변의 엔트로피와 이미지와 퀘스천을 모두 본 답변의 엔트로피 사이의 차를 크게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여기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이 question adversary가 question answer bias, QA 바이어스를 에 대한 프록시로서 활용이 돼서 그러니까 이 question encoding 자체에 답변을 하게 만드는 정보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에서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학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difference of entropy 트레이닝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브랜치에서 나온 답변의 엔트로피의 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서 실제로 VK 모델이 비주얼 그라운딩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방금 전 모델은 2018년 뉴립스에 발표된 모델이었고요. 이번 발표드릴 내용은 2019년에 뉴립스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Reducing Unimodal Bias 혹은 루비라고 불리는 테크닉이고요. 요거는 이 방법은 모든 VK 방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트레이닝 스트래티지 자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랭귀지 바이어스를 없애는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우리가 뭐 질문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바나나 이미지가 들어왔고 질문으로 이 바나나의 색깔이 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트레이닝 시에 학습을 하게 되는 답변은 옐로우라는 답변을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어스드 이그샘플에 대한 학습 시 임포턴스는 낮추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되지 않은 뭐 그린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 학습 시 임포턴스를 높이는 그런 트레이닝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된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롤과 두 번째 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클래시컬한 러닝 스트래터지에 대해서는 이런 이미지와 이런 질문 What color is the banana?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옐로우라는 게 답변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바이어스가 되지 않은 이게 샘플이죠. 초록색 바나나가 들어오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는 답변이 초록색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모델이 이런 기존 클래시컬한 러닝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이 옐로우라는 답변에 대해서 좀 바이어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한 게 이제 뭐 노란색으로 속스펙스를 통과를 하면 0.8, 초록색이 0.1이지만 초록색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노란색이 0.5, 초록색이 0.5 이렇게 로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다음 논문으로 그 다음 방법으로 제안된 루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퀘스천 온리 브랜치를 만들어서요. 퀘스천만 가지고도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만 가지고 답변을 생성을 해서 여기서 생성된 답변의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이미지와 퀘스천을 가지고 만들어낸 앤서 디스트리뷰션의 마스킹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란색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높이고 이제 초록색에 대한 답변의 프로버비리티를 낮춰서 이러한 바이어스 이그샘플에 대한 로스는 굉장히 작아지게 만들고요. 요 로스 값을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는 로스가 0.2 정도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로스가 0.06 굉장히 작아진 바이어스 이그샘플에 대해서는 로스를 낮추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되지 않은 퀘스천을 가지고 답변을 맞추기가 힘든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로스를 늘려주는 그런 트레이닝 스트래터지를 제안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퀘스천 패턴 is this person's king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 모든 질문들이 다 ye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GT는 다 no가 답변이고요. 근데 베이스라인 방법에서는 트레이닝 파이어를 학습을 해서 모두 다 yes라고 했지만 이제 이런 트레이닝 스트래티지 루비라는 스트래티지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no라는 답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베이스라인 방법과 여기서는 첫 번째 컬럼이 트레이닝 프라이어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이고요. 마지막 컬럼이 이제 테스트 시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베이스라인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은 루비라는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를 적용을 했을 때의 앤서 디스트리뷰션인데 여기서 이런 루비를 적용을 함으로써 더 잘 실제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에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020년쯤부터 2020년, 2021년에서부터 이제 인과관계 커서얼 모델이 이런 VK 혹은 비전 시스템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서얼 시스템이 비전에 적용이 될 때는 뭐 이제 시오리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굉장히 뭐 복잡한 그런 방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비전 시스템에 여러 가지 데이터셋 바이어스와 같은 문제점을 찾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서 AI, 인과관계를 적용을 하는 게 아직은 굉장히 비전 시스템에서는 문이 열려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020년 CBPR에서는 Counterfactual Sample Synthesis라는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셋이 바이어스가 된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델 어거노스틱한 그 카운터팩추얼 반사실적인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제안이 되었었고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카운터팩추얼 샘플 신테시스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VCSS, QCSS 두 가지 방법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VCSS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크리티컬한 오브젝트를 없애버리는 그런 카운터팩추얼 이미지를 생성을 해왔고요. 그리고 QCSS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서 중요한 이제 단어를 없애버리는 그런 신테시스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실제로 VQA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어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Visual Explainable Ability와 Question Sensitive Ability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Visual Explainable Abilit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질문이 들어와서 이런 이미지 퀘스천에 대해서 앤서를 생성을 할 때는 사실 다 뭐 어텐션 방법을 사용을 하건 아니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중요한 리슨, 질의응답을 할 때 중요한 리슨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 결과를 보면은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에서 질문으로 What is the man doing in the war? 라는 질문에 대해서 surfing이라는 답을 정확하게 했지만 이미지에서 좋은 리전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CSS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 잘 찾는다라는 이런 Visual Explainable한 ability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Question Sensitive Ability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바꿔서 What is the color of the luggage? 라는 질문에서 What is the color of the bus? 이런 식으로 질문에 중요한 critical한 word를 바꾸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잘 찾아서 답변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만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퀘스천이 What color is the man's tie?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은 이제 그린이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안된 방법은 이미지에서 중요한 리전, 이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리전을 없애버리고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데이터, 이제 카운터팩추얼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타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답변은 그린이었지만 not green이라는 대답이 되도록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어그멘테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QC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그 중요한 단어를 마스킹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an's 타일을 마스킹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남자의 어느 부분의 색깔을 묻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도 이제 not green이라고 데이터셋 어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VQA 모델이 이러한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뿐만 아니라 VCSS 그리고 QCSS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온 어그멘티드가 된 트레이닝 샘플을 다 가지고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의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좀 보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로우가 그냥 트레이닝 이제 이그샘플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로우가 기존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로우가 실제 이 CSS를 가지고 트레이닝 어그멘테이션을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바운딩 박스가 정말 질문과 관련이 있는 박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질문과 관련이 없는 그런 박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CSS라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답변과 이제 답변에 관련이 있는 이미지 리전을 잘 여기서는 기존의 방법은 잘 찾지 못했지만 여기서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초록색 박스를 잘 찾아서 답변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운터팩추얼한 샘플 데이터셋 자체를 어그멘테이션하는 방법이 하나가 제안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CBPR 2021년에는 Counterfactual VQA라는 방법이 제안이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커설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은 이제 우리가 랭귀지 바이어스, 퀘스천과 앤서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까지 기존의 방법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랭귀지 바이어스에도 좋은 랭귀지 바이어스가 있고 좋지 않은 랭귀지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ood language context와 bad language bias를 이제 디센탱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토탈 커서 이펙트를 학습을 합니다. 토탈 커서 이펙트라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그냥 VQA 모델이 학습을 하고 있던 거죠. 이 토탈 커서 이펙트에서는 good language context와 bad language bias가 둘 다 포함된 그런 prediction이고요. 여기에서 bad language bias만을 가지고 있는 question과 answer이 있는 direct causal effect를 추론하는 모델의 prediction을 빼서 좋은 랭귀지 컨텍스트만을 남기자라는 게 이 모델의 제안이 된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림을 좀 보면은 바이어스 트레이닝을 할 때 아니죠. 트레이닝을 할 때는 우리가 바이어스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at color does banana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에서는 대부분의 답변들이 다 옐로우고 일부분이 그린이라는 답변을 이제 바이어스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스트, 인퍼런스를 할 때는 디바이어스 인퍼런스를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테스트 시에 이런 초록색 바나나, 그린 바나나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기존의 컨벤셔널 VQA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답변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지가 그린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린도 있지만 학습할 때 바이어스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옐로우라는 답변이 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카운터팩추얼 VQA로 이미지를 가리고 이미지를 우리가 보지 않고 질문만을 가지고 퓨어 랭귀지 이펙트를 추론을 했을 때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프레딕션을 가지고 와서 답변으로 옐로우라고 했겠지만 이제 여기 이 트레이닝 방법, 카운터팩추얼 VQA라는 방법에서는 요 토탈 커서 이펙트와 요 다이렉트 커서 이펙트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옐로우라는 답변을 서프레스를 하고 그린이라는 답변으로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이런 식의 커서 그래프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기존 VQA 모델의 커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퀘스천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멀티모달 놀리지라는 K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멀티모달 놀리지 K로부터 답변이 생성이 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데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퀘스천에서 바로 앤서로 가는 그런 원치 않는 랭귀지 바이어스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요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제 V와 퀘스천을 우리가 그냥 어떤 피처를 줘버리고 그러면은 퀘스천만을 가지고 답변을 생성을 하는 이제 다이렉트한 커서 이펙트를 학습을 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요 두 개의 모델이 만들어낸 프리딕션의 차를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그런 굿 랭귀지 컨텍스트만 가진 여기 이제 엣지가 굿 랭귀지 컨텍스트를 좀 모델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런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답변의 뭐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이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루비라는 방법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루비라는 방법과 비교를 했을 때 is the room large or small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루비라는 방법은 스몰이 정답인 스몰이 이제 아래쪽에 나왔지만 이런 방법에서는 뭐 위쪽에 나오고 좀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그런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저 CBPR 2021년에 제안된 카운터팩추얼 VQA라는 방법 이외에도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인과관계 모델을 활용을 한 방법들이 이제 VQA 테스트에서 제안이 되었지만 VQA에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태스크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비전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VQA라는 태스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비전 시스템의 비주얼 랭귀지 리스닝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태스크들에서도 이런 VK에서와 동일한 문제, 데이터셋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이런 커설 모델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제 논문은 태스크는 비주얼 다이얼로그라는 태스크입니다. 이 비주얼 다이얼로그라는 태스크는 VQA와 굉장히 비슷한데 VQA를 조금 더 발전시킨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다이얼로그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VQA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다이얼로그 히스토리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태스크는 뭐 태스크 설명에서는 뭐 AI agent for meaningful dialogue with humans in natural conversational language about visual cont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다이얼로그 모델에서도 똑같이 어떤 바이어스가 된 example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20년에 CVPR에서 제안된 Two Causal Pre-Samples for Visual Dialogue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Visual Dialogue라는 데이터셋 자체에 두 개의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학습 모델들을 보면은 첫 번째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히스토리에서 앤서로 가는 모델의 프리딕션을 하는 앤서로 가는 바이어스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다이얼로그 히스토리에 있는 앤서의 에버리지 랭스 대비해서 모델이 만들어내는 앤서의 에버리지 랭스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리니어한 이런 패턴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G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크게 상관이 없는 답변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 학습한 모델은 다이얼로그 히스토리에 있는 앤서의 랭스와 굉장히 리니어한 관계를 갖는 그런 그런 이제 프리딕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된 이제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 이미지를 보고 질문과 앤서를 만드는 주체 자체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unobserved node,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서 unobserved node가 U라는 노드가 있어서 이 U가 유서, 데이터셋을 만든 사람이 어떤 컨파운더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고 이 사람이 앤서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히스토리를 보고 사람이 질문과 답변을 다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백도어로 이제 히스토리에서 유저로 갔다가 앤서로 가는 경우에는 이 히스토리가 다 boy, he라는 이제 어떤 he라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답변에서도 어떤 질문으로 he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에서 yes라고 하는 답변보다 yes, he is라고 하는 답변들이 이제 더 많았다고, 그런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유서가 node 유서가 질문까지 만들기 때문에 어떤 컨텍스트에 의해서 are there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비주얼 다이얼로그에서 제안이 된 방법들을 커설 그래프로, 베이스라인 그래프로 만들어 보는데 이런 그래프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어떤 이미지와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퀘스천을 가지고 어떤 멀티모더 논리식 V가 만들어지고, 이 V를 통해서 앤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히스토리에서 바로 앤서로 가는 어떤 unwanted 그런 코릴레이션이 있어서 이런 코릴레이션을 없애줘야 되고, 그리고 프린시플 2에서는 어떤 unobserved node U가 있어서 이 U와 history, question, answer들이 각각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린시플 A에서 기존의 그래프가 아닌 이 논문에서는 이런 커설 그래프를 제안을 했고요. 이 커설 그래프에서 U에 의한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총 3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do operation을 위한 3가지 방법, 뭐 question type을 가지고 하는 방법, 뭐 스콜 샘플링을 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hidden dictionary learning을 가지고 하는 방법, 총 3가지의
방법을 이제 to calculus to operation을 이제 딥러닝에 적용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을 해서 좋은 성능을 얻은 그런 논문도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보면은 기존의 방법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example이 기존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번째 example이 기존의 방법에 어떤 여기서 제한된 방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존의 방법에서는 이런 정답이어야 되는 답변들이 다 이제 렐러번스가 0으로 나왔지만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 답변들에 대한 렐러번스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주얼 다이얼로그뿐만이 아니라 뭐 싱글프 제너레이션 같은 태스크에서도 동일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싱글프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는 이런 이미지를 보고 이러한 이미지에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들과 각각의 서브젝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겠죠. 그럼 그 각각의 오브젝트들, 뭐 wheel 1과 모터사이클은 이제 motorcycle has wheel 1, motorcycle is near man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브젝트와 서브젝트 간의 프리디케이트를 찾는 그런 태스크가 싱글프 제너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디케이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싱글프 제너레이션 데이터셋의 프리디케이트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굉장한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on이 굉장히 많고 on, has, wearing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제 in front of, riding, under 그 같은 프리디케이트는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디케이트 디스트리뷰션 때문에 이 싱글프 제너레이션 방법들은 바이어스드 프리디케이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생성을 하는 게 바이어스드 프리딕션 하는 게 굉장한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찾아진 프리디케이트들이 다 on, has, near과 같이 이 프리디케이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앞부분에 있는 결과들만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2020년 CVPR에서 제안된 Unbiased Single Generation이라는 방법에서 프리디케이트를 뒤에 있는 롱테일 디스트리뷰션 쪽에 있는 프리디케이트를 잘 프리딕션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제안된 방법도 기존의 VQA라던가 아니면은 비주얼 다이얼로그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고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피처와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들 피처에 있는 이 레이블을 같이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프리딕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이미지 오브젝트 피처와 오브젝트 레이블, dog와 surfboard라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블라인드 모델을 만들어서 dog와 surfboard라는 그 비주얼 피처가 없이 그냥 랭귀지만 해가지고 dog와 surfboard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에 나온 결과를 이 다 본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 본 모델의 결과에서 뺨으로써 실제로 좀 더 바이어스가 없는 프리딕션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제 on이라는 프리디케이트이 굉장히 많은 프리디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미지만을 보면은 뭐 서프보드가 이제 더그가 서프보드를 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위에 있다라고 해서 프리디케이트이 on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는데 기존의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on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비주얼 이미지를 피처를 안 보여주고 그냥 텍스트만을 가지고 도구와 서프보드만을 가지고 답변을 생성을 하면 여기서 커서 이펙트 모델이 on이라는 것을 추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 본 프리딕션에서 텍스트만을 본 프리딕션을 빼서 라이딩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해서 여기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뭐 이제 VK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비주얼 다이얼로그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뭐 싱글 제너레이션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오버뷰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비전 시스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설 모델이 요즘에 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비디오 모멘트 리트리버 방법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비디오 그라운드 다이얼로그 혹은 이미지 디텍터와 같은 비전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이제 되는 게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이런 비전 시스템과 가설 모델을 연결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저는 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연구 주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